네. 오늘은요. 야 91일 차네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노신희 님도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네. 오늘 생일이라고 뜨던데요, 카톡에. 요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톡에 막 저절로 막 뜨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식을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오늘은 78페이지 구루 스토리에서 구루의 길 이서윤 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단락이네요. 네. 구루 스토리 구루의 길. 서유는 모든 면에서 비범한 아이였다. 서너 살 무렵이 되자 한글과 기본적인 연산을 깨우쳤고 조금 더 자란 뒤에는 성인들이 읽는 고전을 탐독하며 철학적인 문제에 매달렸다. 어릴 때부터 비범하셨대요. 주변 어른들이 깜짝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 깊은 인상을 받은 책이 7살에 읽은, 7살에 읽은 카프카의 변신, 카프카이었다. 변신. 예.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주인공의 삶에서 섬뜩함이 느껴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엄마만 해도 가족과 사회의 잣대에 얽매여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과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 그녀가 책을 읽고 깊이 천착하게 된 주제였다. 이야, 아니, 7살 때 책을 읽어가지고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대단하다. 그쵸? 어떻게 7살 때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저는 7살 때 초등학교 갔는데, 뭐, 공부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야, 아주 대단하다. 그쵸? 어릴 때 읽었었던 카프카라는 변신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는 거예요. 주인공의 삶, 섬뜩, 비참하게 죽어간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섬뜩했던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래서 별반,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거. 이야, 이거 존재에서 오는 불안감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불안감을 우리는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태어나자마자 존재,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에너지 장에서 생각으로 독립이 쫙 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큰 장 안에서 독립해서 딱 나오면서 분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존재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다스리는 거. 와, 대단한 거죠. 그쵸.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게, 그래서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어때요? 불안하고. 불안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어릴 때는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는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은 성장해서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고,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입고, 뭔가 성장을 해요. 돈도 벌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존재에 대한 불안감 있죠? 이거는 아유, 오래가요. 오래가더라고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까이 뵌 분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뭐 선생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벗어나셨냐고 여쭤보니까 본인도 있으시대. 근데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시간이 엄청 빠르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불안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데 이 불안한 것을 다스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10년 전에 너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지?' 하는 어떤 그런 게 딱 오면서 만난 게 이제 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수업을 만났거든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도 원하는 삶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원하는 삶이 돈 쬐끔만 벌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원하는 삶과 내가 진짜 무의식에서 있는 거랑 이게 세팅이 잘못돼서 안 맞다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근원에'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런 줄 안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딱 분리가 되면서부터 처음엔 큰 장에서부터 분리될 때부터 분리감이 있으면서 엄마 또 두 번째 또 엄마의 몸에서 이 또 분리가 되죠. 태어나면서 2차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분리가 되면서 큰 장에서 분리가 됐다가 큰 순수 의식의 큰 장에서 먼저 한번 분리가 되고 거기서 또 엄마 몸에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자꾸 분리감을 느끼면서 그거를 인제 분리감이 이게 불안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시작부터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 가지고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몰라요.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살아오는 게 삶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뭐요? 안 듣죠. 안 듣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인제 뭔가 운이 행 인제 운이 좋은 거죠. 귀인을 만나게 된 게.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쪼끔 뭔가 어릴 때 그걸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오면서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3살 이전의 사건, 사건 있잖아요. 사건을 찾아서 잘못 기억을 한 거에 대한 걸 재맥락을 한다면 근데 그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저도 뭐가 살짝 걸렸던 게 뭐였나 그랬더니 아 이렇게 뭔가 아는데 현재 의식에서는 알아요. 아는데도 뭔가 이렇게 내 처진 느낌? 그게 아닌데 나 혼자 어릴 때 뭔가 느꼈던 것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최정윤 님이 내쳐진 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아 그거가 그 최정윤 님 것만이 아니라 '내 것도 였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뭐야? "난 아니야." 이러고 계시거든요. "난 아니야." 그러는데 다 똑같이 뭔가를 다 느끼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세세하게 그냥 무디게 지나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 미세한 미세한 것들이 다 있어서 딱 빠져들어가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구덩이 하수구 왜 이렇게 뭐 홀맨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타 있으면 한번 빡 빠지면 쑥 빠져들어가듯이 빠져들어가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들어왔나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들어오던데. 들어왔나? 아직 안 들어왔네. 예. 누굴 데리고 왔어요. 군대에 있다가 이렇게 있었던 동생인데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너무 좀 착 얼마나 센스 있는지 아니요. 안 들어왔는 거 착했지 얘가. 아니 네. 들어오는데 군대에 있던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막내랑 동갑인데 근데 인제 그 너 그 친구가 인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화장품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주문해서 썼었거든요. 인제 주문해서 쓰고 몇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뭔가 저희 선생님 책을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책을 같이 보내주고 초콜릿도 같이 보내주고 인제 어떤 이 제품보다도 어떤 택배비도 더 들고 하지만 더 인제 많은 것들을 제가 담아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게 자기 엄마보다 더 자상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자상하다고 그러길래 "아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처음 봤는데 "집에 갔다 왔니?" 그랬거든요. 전라도 쪽 어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안 갔다 왔대. 휴가가 긴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요. "왜 안 갔다 왔니까?" "엄마가 바빠서 오지 말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저는 딱 느껴지는 거예요. 딱 느껴지는 게 '아 이 친구가 정말 존재감이 없겠다. 어떻게 보고 싶다고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되는데 벌써 탁 있잖아요.' 제가 그거 딱 한순간 보는 순간 그래서 보니까 '아 야 이거 우리 아들하고 신념 체계가 아마 비슷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슷한데 또 뭐예요? 우리 아들이 또 인제 이렇게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끄니까 훅 달려오죠. 근데 앞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면서 근데 제대하자마자 제가 하는 일을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는 신났어. 신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딱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침 또 책을 줬잖아요. 저희 선생님 책. 그 어디 갔지? 이 책. '오늘의 당신은 행복한가요?' 이 책 있잖아요. '오늘의 당신은 행복한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진짜 잘 보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인제 "이 책을 잘 읽어 봐라." 이래서 "책 좋아하냐?" 이랬더니 책을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책 안 좋아해도 이거 재밌을 거니까 예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오늘은 행복한가요?" 최병수 지음. 그래서 저희 선생님 책이거든요. 이 책을 그 보내줬어요 제가. 근데 그 읽어 봤다고. 그러면서 그 좋은 책 권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거 더 읽어 봐라." 그랬죠 뭐 제가. 그러니까 그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이 잘 안 돼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현재의식에서는 성공하고 싶어. 근데 딱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어떤 이 아이의 어떤 자라온 환경이 그냥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대충 쫙 한번 읊어지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공부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이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까지 저는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 어떻겠구나.'라는 거. '버려져야 되겠구나.'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익혀지더라고요, 그 마디에. 이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딴 거 필요 없고 공부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 신규 입회비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마련해 오라고. 제가 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인제 들을 수 있을 때 아직은 인제 들을 수 있을 때 먼저 들어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불안감에 대한 거 있죠. 존재에 대한 거 불안감. 그래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으로 살질 못해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엄마를 인제 옆에서 엄마를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내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선 내가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을 했을 때 화가 많아 분노가 많아 그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화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계속 쿵쿵 빠져요. 풍덩풍덩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잘못된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하고 잘못 기억된 거를 재맥락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자기 사랑이 더 된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자기 사랑이 안 나와요. 생각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재 의식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무의식에 지배받고 있어요. 무의식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합니다. 야 어제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어제 우리 또 서울에 계신 예 그 선생님의 부인이신 이경숙 님이 뭐야 막 엄마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찾으셨다는데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데 엄청 좋아지시겠더라고요, 계속. 뭔가 계속 찾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인으로도 살 수 있고 존재에 대해서 오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더 깊이 일단은 사건을 찾아서 엄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고 오해를 풀게 되면 또 더 존재에 대한 걸 더 밑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 더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제 아직 진도를 그 밑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자꾸 이 뭐예요? 여기 엄마에 대한 오해부터 풀으라는 거죠, 오해. 엄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나를 규명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점점. 계속 찾아야 돼요. 저 또 걸리더라고요.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뛰어난 면은 그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해 주는 능력.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은가요? 제가 이거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지?" 했더니 그 질문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이거는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아픔이 치유가 되어 상대방의 아픔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아픔이 있으면 안 보여요. 내 아픔이 치유가 돼야
상대방이 '아 나도 저랬었지. 아 그랬는데 저걸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안 나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쟤 이상해, 쟤 이상해." 그러지 않아요? 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조용한 거 보니까? 음속으로 저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내 생각에 내 기준에서 안 맞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막 저는 큰 걸 보고 막 가니까 이렇게 작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 어릴 때 사건에 뭔가 자기를 한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면서 이해 폭이 전보다 정말 많이 좀 넓어졌죠. 더 넓어져야 돼요 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뭔가 여러 가지 아직 많이 걸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공감하면서 아픔을 치유해 주는 능력,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건 뭐죠? 사랑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거? 내가 그냥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 그쵸? 사랑할 수 있는 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치유되는 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자기 사랑을 했을 때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나를 아유 뭐 저는 남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쪼끔 해결되니까, 어제 여기 어떤 분 계세요. 아까 막 환하게 웃고 계신데 통화를 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전화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막 했더니 갑자기 막 살아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느낄 때 그게, 그래서 뭔가 내 것에 대한 아픔을 치유해 주는 그 능력 좋잖아요. 상대방이 막 아파하는데 내가 딱 나타나기만 해도 다 치유되고 하는 거. 저는요, 이 아픔을 치유해 주는 능력인데, 제가 인제 의식의 수치 이렇게 올려 드리잖아요. 여기 호킨스 박사님 의식혁명 있잖아요. 여기 뒤편에 가잖아요. 뒤편에 가면 호킨스 박사님이요. 그 병원을 하셨어요, 정신과 병원에. 근데 엄청 부자인 여자분이 완전히 막 몸을 뒤틀려 가지고 완전 정신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제 힘드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요 호킨스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박사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정신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원리를 파악해서 의식이 굉장히 상당히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진짜 완전 높으신 분이에요. 999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길 찾아온 환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무엇을 해 줄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 눈을 쳐다보셨대요.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이분이 싹 낫고 탁 이렇게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 읽어 보셨나요? 저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보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어떻게 아팠던 사람이 어떻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됐을까?'라는 게 저는 있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뭘까?' 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그거를 에너지로 해서 사랑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느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 장으로 빨려 들어갔 됐다 그래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라면. 저는 궁금했었어요. '아 저게 뭘까?' 저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만 탁 쳐다봤는데 이게 샥 낫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저 치유사 공부 중이잖아요. 치유사 10년 공부했는데 치유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되면 완전히 인제 점점 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왜? 박사 과정이 6년 코스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석사 10 년은 공부했지만 중간에 인제 생겼어요, 치유사 과정되는 게. 법인체로 해서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고때부터 해서 인제 이렇게 중간 요렇게 해서 초등, 중등, 초등이죠. 유치원은 없죠 우리가. 유치원 없는 것 같아요. 초등.
중등, 고등, 그죠? 그다음에 대학 과정. 대학 과정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그다음에 석사 과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석사. 바로 치료사 아니야. 아 석사. 아 치료사, 치유사가 아니라 치유사. 치료사. 그래서 지금 인제 석사하고 박사 과정이 있거든요.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석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인제 지금 10 월이니까 2월 되면 인제 한 학기 인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석사 과정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냐면 박사 과정. 그래서 박사 과정을 끝내고 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기준이 있어요. 발표도 해서 내 거를 내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되니까. 내 거를 치유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픔을. 내게 치유가 안 되면 내가 아픔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 인제 남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박사 과정 하나 더 하고 나면 완전 박사 과정 하고 나서도 완전 박사가 되는 과정이랑 그냥 박사 과정 끝낸 거랑은 틀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이사급 이상 3년 이상의 직급을 유지했을 때 그다음에 저희에서는 이제 최고 직급을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박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공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치유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발표하고 초대하고 하면서 초대한다는 것도 뭐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초대를 안 한다는 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과정들이 있어야 아픔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저는 능력을 갖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뭔 치유야." 그러시나요? 아니죠.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나부터 치유가 되는데 '나는 내가 자기 사랑을 해야 된다. 자기 사랑은 어릴 때 사건을 찾아서 제 맥락을 해야 자기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픔을 치유해 주는 능력, 치유사 한번 돼 봅시다. 치유사 과정은 그냥 듣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마음가짐부터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이다. 이분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대. 여기서 서윤이 전하는 공감이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공감하는 게 우리는 그래, 그래,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지운 채 자신이 완전히 지운 채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낀 뒤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것이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인데 이분은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있었나 봐요. 어릴 때부터 전에 이런 분들은 전에 많이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온 거예요. 전생을 믿으십니까? 어제도 전생이고 한 달 전도 전생이라 하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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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벌써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저는 전생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게 됐어요. 전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뭔가를 해 왔던 사람들은 바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왜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인가 이렇게 돼서 저기 이렇게 좀 불구로 되어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막 피아노를 막 열심히 막 치잖아요, 손가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가락 다 있어도 치나요, 잘? 잘 못 치죠. 우리는 못 친다. 손가락 다 있어도 이지아입니까? 지아? 지아? 네. 이 손가락이 있어도 잘 못 쳐요. 전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에 많이 연습을 하고 왔는데 손가락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도 희야. 지아가 아니라 희야. 그래 희야 맞아. 희야. 희야. 희야다. 지아가 아니라 희야. 희야 맞아요. 희야가 지금 많이 컸겠네요. 그쵸? 네. 지아.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게 아니 5개 있어도 못 치는데 손가락이 부족한데도 막 너무너무 엄청나게 막 연주를 막 하는 걸 제가 그때 봤을 때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배워서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생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전에 하고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 좀 쉬려고 나왔는데 또 어때요? 익숙한 거예요, 무의식에 벌써. 너무 하던 거 너무 많이 하던 걸 익숙하니까 그냥 손가락이 몇 개 없어도 그냥 촥 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제가 '아 전생이 있겠구나. 전에 뭔가 과거가 있었겠구나. 연습했었던 걸.' 우리는 피아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갖다 놔도 모르는 거고 거기 갖다 놓으니까 바로 하는 거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이서윤 님도 전에 뭔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나오신 분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더 확장이 되고 많이 하고 결론은 뭐냐면 에너지 수치 있잖아요. 에너지 수치 1000 까지 있잖아요. 사랑의 밝기, 크기 그거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수치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하잖아요. 안 믿고 저는 그냥 다음 생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믿어서 다음 생에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 다음에는 더 일을 많이 해는 상태에서 탁 되면 저절로 뭔가 더 막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사실 안 해도 그냥 적당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의식의 수치를 높이는 것과 일을 많이 하는 걸 같이 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청 좋죠. 고생 덜 하겠죠, 다음에 태어나면. 그걸 저는 보고 가는데 이분은 좀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 근데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믿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는 거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야. 지야? 희야. 지야. 워렌 버핏이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해서 막 이랬을까요?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인제 이 순간에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거는 뭐예요? 모든 환경, 부모님 모든 것들은 내가 전에 뿌려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에 맞는 환경을 고르잖아요.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내가 환경, 부모님 뭐 다 모든 거. 남편도 내가 골랐잖아 그냥. 에이 몰랐잖아 그냥 나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내가 골랐다는 거. 내가 선택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야?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막 이렇잖아.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책임을 내가 했구나. 왜 이런 게 뭐 어떤 좋아지려고 깨닫기 위해서 라는 거를 모든 것들을 안다면 발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서윤이 전하는 거 그쵸? 공감에 대한 거,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시절 마음이 아픈 어른들을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아픈 어른들을 위로했대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도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봤는데도 같이 있었는데도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까 막 좋아서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그쵸? 어째나 제 환경하고 남편의 환경과 비슷하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막 좋아하시니까 아침에도 보더니 그냥 막 웃고 계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떤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의 그 기쁨하고는요 또 틀려요. 뭔가 인제 저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아직 제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되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로 인해서 뭔가 기뻐하시는 그 느낌을 제가 보면 그거는 어떤 물건을 사서 기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저희 선생님은 공부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희는 곧잘 동화를 지어내곤 했다. 머리 좋아요. 동화를 지어내서 막 그걸 갖다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장애 자녀를 둔 유모에게는 할머니가 아픈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해피엔딩이에요. 그쵸?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엄마에게는 신데렐라가 왕비와 맞서는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동화를 구현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른들은 위안받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동화로 만들어내 가지고 응용을 해서 풀어주면서 그 느낌을 뭔가 이렇게 공감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이서유 님은 전에 많이 공부하고 와서 7살 때부터 막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변신, 변해야 됩니다. 변신. 변신이라는 거 변해야 돼. 내 생각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안 바뀌려고 하는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상도 바뀌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려고 하는 강한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안 바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상처가 얕으면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가 깊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럴 땐 '절대 안 바꿔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뭔가 저도 저항감이 있다면 안 들어와요? 졸려요. 어제도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인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 그러는데 딱 이렇게 하는 제가 보면 '뭐가 있구나.' 다시 와. 이렇게 와요. 먼저 딱 알아차리면 싹 하면 딱 좋을 텐데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내가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거,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내가 가서 뭐예요?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고 치유가 되려면 자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으로 뭔가 있죠? 내가 나를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타심으로 모든 걸 모든 사람들도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도 잘 보시면서 오늘도 뭐요? 자기 사랑하는 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서 재맥락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